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 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3분기 국내 총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펀드 환매 사기로 5천억 원대 피해를 초래한 옵티머스 펀드에 한화와 넥센, 오뚜기 등 국내 유명 기업도 대거 가입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환매 중단으로 투자금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대로템은 기존 전기 트램을 수소 전기 트램으로 개조한 시험 차량을 제작 주행하는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습니다. 수소 전기 트램의 경우 전선 없이도 전차를 운행할 수 있어 도시 미관을 높이고 시공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BTS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 직후 내리막길을 걸으며 주식 투자 대열에 합류한 개미들의 한숨이 깊어집니다. 한 달 내 추가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 주가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내일 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이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 뉴욕 증시도 좀 희비가 엇갈리는 조금은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들, 다우는 오르고 나스닥은 내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진 부분이 있었고요. 기술주에 대한 얘기들 나오고 있고 또 대선에 대한 불안감들 나오고 있고 추가 경기 부양책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중국이 지금 경제 성장률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하반기 어느 정도의 내수 진작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일부 종목군들이 오늘 올라가고 내수 종목군들 위주로 오늘 시장 흐름이 좋은 상황들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면면을 본다면 쉽지 않은 장세인 건 오늘도 맞는 것 같습니다. 특정 섹터를 제외하고는 뭐 오른다. 딱히 말하기 좀 애매할 정도의 시장 상황인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이나 023-1532-2611, 2612번 통해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객장 상황 먼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혼조세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현재 코스피 지수는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시각 수급 주체별 매수 항의 종목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SK하이닉스, 두산퓨얼셀, 하나솔루션 등을 이제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KMW, 제넥신 등의 매수 항의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KB금융, SK하이닉스, 신한지주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SCM 생명과학, 콜마 B&H 그리고 비나텍 등이 좀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이 좀 금융업종 중심으로 좀 순매수세가 좀 강화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좀 시장이 좀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지면서 개별 종목별 그러한 좀 수급 동향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월요일 시장도 쉽진 않은데 한마디로 좀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시장이 좀 상승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코스피 시장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동반 순매수세로 좀 전환하면서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좀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주에 계속해서 좀 매도세를 좀 펼쳤었는데 지금 현재 오늘 이제 4거래일 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세로 좀 전환을 하면서 특히나 오늘 낙폭 과대 업종, 금융업종이라든지 유통업종 이러한 지금 코로나 피해 대표적인 이제 피해 업종 중심으로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내내 좀 시장이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단기 하락에 따른 좀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저희가 어렵겠지만 살펴볼 수 있나요? 네, 무엇보다 지금 현재 이제 유럽발 코로나 2차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보름 앞으로 좀 다가온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과 관련한 좀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보름 이후,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향후 이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유효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좀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일단은 단기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당분간은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IT 섹터, 그리고 이제 자동차, 그리고 화학, 이러한 3분기 이제 이익 개선세가 좀 나타날 수 있는,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조정되고 있는 그러한 업종에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당분간 시장에서 좀 수급이 계속해서 좀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업종에 있는 좀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시장 이슈 바로 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펠리지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이번 주에 이벤트들 하면 TV 토론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TV 토론회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추격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이슈들 한 주간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이번 주도 어떻게 보면은 10월 3분의 2가 지나가긴 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또 미국의 정치 일정과 관련된 이슈들이겠죠. 이쪽에 대한 변화들도 가장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장은 오늘 같은 경우 일단 추가 부양책 관련돼서 민주당과 재무장관이 어느 정도 좀 협의를 봤다. 그래서 지금 공은 백악관으로 넘어간 상태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잘하면 오늘 추가 부양안이 확정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모르죠.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된 스타일로 봐서는 바로 사인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아무래도 재선이 성공하면서 뭔가 짜잔하는 분위기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은 아무래도 어떤 추가 부양책과 관련된 쪽은 또 대선 이후를 바라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와 함께 먼저 오늘 10월 19일 월요일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온라인으로 SMC 코리아라고 하는 반도체 소재 재료 장비업체와 관련된 산업의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어떤 좀 소외를 받았던 반도체 관련된 장비 업종들 중심으로도 살짝 매수세가 들어오는데요. 아직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나 변화를 어떻게 얘기할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추세가 강하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버팀목으로 자리 잡는, 그리고 또 하락을 또 어느 정도 좀 견인 하락에 대해서 저지하는 역할을 한 게 중국과 관련된 지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의 3분기 GDP 발표가 생각보다 좋게 발표됐고요. 한 4.9% 성장이다 보니까 1분기 마이너스 폭이 컸다가 2분기 3.2%대, 그리고 3분기에 4.9%대, 점점 더 또 회복세로 가시화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9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3% 이상, 그리고 산업 생산도 6% 이상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지표가 중국은 코로나19를 그래도 제일 빨리 털고 어느 정도 안정권을 보인다는 지표들이 나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이 중국 시장이나 분위기를 그렇게 크게 가라앉게는 하지 않는데, 하지만 반대로 앞으로 나올 미국과 유럽의 지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안개 속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부담감이 들 수 있겠다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오늘 미국의 IBM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IBM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와 관련돼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투자 부분에 대한 증가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10월 20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일단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관련된 오토파일럿이 공개가 되면서 또 실적 발표도 있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국내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올라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부분을 통해서 더 주가가 뻗어나간다기보다는 오히려 재료 노출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도 염두를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두 번째로 중국의 9월 주택가격지수와 대출우대금리가 발표될 텐데, 대출우대금리는 지금 회복되는
지표를 봤을 때 또 변화가 될 가능성은 적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낮고요. 그밖에 실적 발표하는 쪽에 한국의 제일기획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넷플릭스, 특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반도체 쪽이죠. 게다가 넷플릭스까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인데 넷플릭스는 일단 실적은 생각보다 좋게 발표합니다. 근데 막상 당일 주가는 미끄러졌었죠. 이번에는 아마 최근 들어서 어떤 컨텐츠 동향을 보게 되면 극장에 개봉하는 영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년에도 여전히 OTT, 즉 컨텐츠가 이쪽에서 어떤 개봉되는 그리고 오픈되는 쪽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앞으로의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 10월 21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9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더 중요한 수출입 동향들 1월 달부터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 10일까지 동향들도 살짝 기대감은 높였지만 아무래도 이번에 추석이 일단 9월 달로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별 조업일수와 관련된 쪽에서 먼저 변화를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중국의 지표 개선과 함께 소폭 어떤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미국의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불투명한 얘기를 좀 더 우려 섞인 목소리를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살짝 부담감이 높아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미국의 대선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도 같이 연동해서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또 램 리서치라고 하는 반도체 쪽, 버라이즌은 통신사 입장인데 통신사의 실적 발표와 함께 투자 부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5G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따라서 또 국내 5G 관련주들도 기지개를 펴는지 같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코바이오메드가 신규 상장이 되는데요. 물론 요즘에 IPO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낮아져 있다고는 하지만은 일단 분자 진단기기 진단시약 관련돼서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기대감이 한층 올라오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변화가 가시화된다라고 되면 주가에 대한 영향력도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조금 더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밖에 이제 미국의 FDA에서 외부 백신 자문단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로는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백신이 접종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좀 빠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제약업체들이나 변화를 봤었을 때는 한 연말이나 1월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도 한번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번 주에는 그래도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이 목요일 날 미국의 대통령 TV 토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거의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바이든 후보의 아들과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부담감이 나오는 뉴스가 이어지다 보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그냥 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바이든 후보를 공격할 텐데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이제 지지율 변화가 나오는지도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지지율이 오히려 지금 생각보다 격차가 좁혀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하락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겠다는 쪽에서 지지율 격차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또 미국의 경기선행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지만 마찬가지로 경기선행지수에 대한 기대감은 낮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경기선행지수의 흐름보단 주가가 먼저 올라갔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조정권이 보이는지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또 한국의 실적 발표 쪽에서는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KB금융, LG디스플레이가 있는데 특히 KB금융 같은 경우 은행주 쪽 최근에 움직임이 양호하게 이어지죠. 근데 이런 쪽이 실적 기반보다는 오히려 많이 소외됐고 그에 따라서 또 배당 시즌이 돌아오는데 그에 따른 배당에 대한 개념들 특히 이자를 생각하게 되면 은행에 맡기는 게 아니라 차라리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관점들도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변화가 주가에도 영향을 끼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미국의 실적 발표 쪽에서 인텔과 또 이제 누코라고 하는 철강사 AT&T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인텔 같은 경우는 또 반도체 관련된 쪽에 새로운 칩에 대한 방향들 이런 쪽에 대한 변화들도 앞으로의 계획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10월 23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10월 합성 PMI 예비치가 발표되는데요.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을 시도하고 거의 고점에서 횡보 아니면 하향화되는 추세죠. 이번에도 미국의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추가 부양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못됐다라고 하게 되면 부정적으로 서비스 지표 쪽으로는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밖에 한국의 실적 발표를 하는 포스코 그리고 현대건설, 하나금융지주, 삼성바이오로직스 눈길이 가고 있는데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주가의 정체를 탈피할 수 있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실적 발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기업들 실적 시즌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도 도래하는 모습이에요. 뭐 삼성전자, LG전자 잘 나왔습니다. 투자 전략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될지 어려운 것 같은데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시겠어요? 네, 일단 3분기까지 실적은 잘 발표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4분기에 대한 또 살짝 위축에 대한 부담감도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좋게 발표된 실적을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인지를 하는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럽 중심의 코로나19 재유행이다라는 관점 쪽에서는 아무래도 부담감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최근에 시장은 조정을 받는데 신용잔고는 늘어난다. 살짝 부담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시장에서 대응하는 관점이 매수로 어느 정도 좀 밀렸다고 해서 대응하기보다는 약간 시간을 갖고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시장 흐름들을 좀 더 확인하자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 여유 있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투자 전략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돈모 리포트 이어갑니다. 네, 돈모 리포트 시간입니다. 샘플러스의 이주연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월요일이면 또 이제 스튜디오로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데, 자 오늘도 좋은 종목, 좋은 상담 부탁드리면서 일단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두 종목 저희가 공개해드리는데 오늘 한 종목 공개합니다. 일단은 후보군은 방송 중에 두 종목 말씀드릴 거고요.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이 편입이 될지는 저희가 정각 3시에 노란톡을 통해서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서울경제TV 이주현 검색 뒤에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수익률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도 모두 다 플러스로 지금 목표가 달성 후에 빠져나간 종목들이고요. 누적 수익률은 지금 14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국제약품부터 휴마시스도 모두 다 높은 수익률로 빠져나갔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체시스부터 오텍까지도 모두 다 잘 나갔고 레몬 18%, 유니온 17% 잘 달렸었죠. 다음 보겠습니다. 동일 고무벨트 하루 만에 빠져나갔고요. 진원생명과학도 빠져나갔고 써니전자 연속 2번 목표가 달성을 한 종목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에스맥 지금 그리고 NHN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포트 제외되고 손절가 터치가 됐습니다. 에이텍은 대선 관련주로 지금 좀 꼽아주셨는데 안타깝게 재료 노출이었나요?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잠시 뒤에. 현재 포트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뉴지랩 그리고 드림시큐리티부터 뭐 5종목인데 에이텍은 손절가 터치가 좀 됐고요. 진양산업과 드림시큐리티는 아직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AS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에이텍 좀 안타깝긴 하네요. 네네. 네,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릴까요? 자, 그러면 에이텍부터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이제 21선 부근에서 이제 종가를 마무리했고 파기환송심에서 이재명 이제 경기도지사가 이제 무죄로 대법원 판정 그대로 이제 되면서 대권 주자로서 홀가분하게 이제 좀 출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재료 소멸 단기적인 이제 재료 소멸로 조정이 이제 좀 나왔죠. 하지만 대권 시기에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지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자리가 매수하기에 괜찮은 자리였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알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조정 나오는 부분에서 손절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담아가시는 전략 계속 분할로 모아가신다면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겁니다. 제 예상으로는 에이텍 같은 경우 지금 4만 원대까지 4만 원에 이제 강한 가격 저항대죠. 요 부분에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 부분인데 3만 원대에 지금 전저점 부근이 있습니다. 요 구간을 제 생각에 조정 요 정도까지 나온다 하면 이중바닥 만들어내고 다시 돌리는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간 조정을 지금 거쳐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3만 원대 저점 구간으로 잡으시고요. 한 파동 정도 지금 조정 구간, 조정 파동입니다. 조정파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분할로 여러분들 모아가신다면 다시 한 번 더 4만 원 돌파하는 시점까지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종목이고요. 대선 테마는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점 매수 계속 노리셔가지고 올라올 때는 수익을 챙기시고 다시 내려오면 저점 공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연말까지 아직 시간 많이 남아 있고요. 내년 상반기 1분기쯤 해서 전체적으로 대권 테마들은 굉장히 강한 시세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저점 공략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종목이고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뉴지랩 볼 텐데요. 뉴지랩 오늘 뉴스가 좀 여러 개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임상 이상 그러니까 수액으로 코로나19 치료제 나파모스타트 관련해서 이제 치료 받는 부분하고 입으로 먹는 경구용으로 두 가지를 갖다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 임상 이상 진행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오후에 들어서 지금 급락이 나왔는데 매도 시점이 아닌 매수 시점으로 여러분들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요. 결국 이런 이제 재료가 나오면서 크게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누르고 가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저점 부근인 14,000원 부근 요 구간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 보유 관점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가 상승 출발시켰기 때문에 주봉 상승 흐름 유지되는 흐름이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박스권 장기적으로 움직였던 그 가격대 라인을 지켜주는 흐름으로 20선 위에 주가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기존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이 오늘 급락 나온 부분이 매수 관점 지금 방송이 조금 빨랐었으면 타이밍을 바로 잡아드릴 수 있었는데 그 부분 조금 아쉽네요. 그렇지만 오늘 아래 꼬리 조금 길게 단다면요 내일 한 번 더 요 꼬리 내에서의 거래량 없이 움직이는 단봉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충분히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한 차례 정도 더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지금 이 종목 역시 이제 이중바닥을 잡아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인 드림시큐리티인데요. 드림시큐리티 오늘 4,750원 정도 전고점 부근까지 한번 강하게 시세가 나왔다가 지금 시장 다시 밀리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요 구간대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윗꼬리 달고 좀 밀리고 있지만 종가까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오늘은 윗꼬리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이런 흐름은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인 자리고요. 조만간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텐데 내일 시가 상승하는 단봉으로 만들어지는 거래량 없는 음봉 하나 만들어진다 하면 덜 나위 없이 그림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시면 고점 4,750원대의 저항을 받으면서요.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지금 깃발형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패턴인데요. 지금 뭐 추세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 보유 관점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IA라는 종목 동전주지만 굉장히 지주회사로서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 나오면 계속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전히 500원대 부근 500원 살짝 이탈할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하는데 저는 매수 관점으로 이 종목 계속 진행을 하시고요. 조금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조금 길게 한번 바라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그림 만들어질 가능성 높고 목표가 700원대 제가 목표가를 좀 평소 드리는 종목들에 비해서 좀 상당히 높게 잡아놨는데 그만큼
종목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급등 나올 때 따라 붙지 마시고요. 조정 나올 때 찬찬히 모아두시고 어차피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이쪽 그린카 관련 섹터들은 앞으로 올라가야 될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세에 충분히 많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종목이니까 저점 매수 관점 여전히 유지하시고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진양산업입니다. 오늘 KPX 생명과학이 물론 뭐 대선 테마 영향으로 상한가를 간 건 아니지만 오세훈 관련주로 지금 같이 엮여 있는 상황에서 상한가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진양산업, 진양화학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들 역시 시총이 굉장히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 터지면서 이제 시세가 터지면서 거래량이 확 터질 때는 여러분 매도 관점으로 일단 접근을 하시고요. 목표가까지 지금 우상향 흐름으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신규로 매수하지는 마시고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목표가까지 한번 이대로 쭉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종목에 대한 AS를 모두 받아봤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을 이어간 뒤에 오늘 종목들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1, 2612번, 샵 0082번 문자 상담 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롯데 쇼핑이요. 롯데 쇼핑이요?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십니까? 83,000원에 20%입니다. 83,000원에 20%요. 자, 어떻게 할까요, 이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83,000원에 20%면 딱 돌파 구간에서 매수를 최근에 잘 하신 것 같은데 예. 예, 목표가가 궁금하신 거예요? 예, 목표가하고 매물대가 얼마에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지금 가격 오늘 고점인 85,400원대 부근이 지금 매물이 좀 있는 가격대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85,000원, 95,000원, 96,000원 요 가격대인데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여기서 상승 흐름을 타게 되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4월달 고점 부근인 한 10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선생님 보유하면 됩니까? 저는 보유 관점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지금 바깥에 있는데 아까 보니까 9만 5천 원에 올라가면 또 밑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매물대에 걸렸나 하고. 9만 5천 원대 매물벽이 있는 건 있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 아마 물린 좀 분들이 계실 거고요. 아, 예. 예, 그 6월 초에 보면 한번 그 가격대까지 올랐다가 쭉 밀려 내려왔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요 가격대 부근이 일단 저항 가격대인데 지금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대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아, 예. 예, 그래서 조금 예. 길게 보신다면 한 12만 원 언저리까지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 예. 만약에 좀 단기적으로 지금 보시겠다고 하신다면 10만 원 일단 돌파하는 시점에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롯데 쇼핑 들어봤고요. 다음 전화 상담 또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헬릭 근데 일단 뭐- 매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요? 오늘 좀 급락이 한 번 더 나와서 지금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실 텐데 네.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대응이 가장 최선인지. 네, 좀 이 한가 간 종목이라 난감하시죠? 네, 아무래도 이게 지금 한가에 이제 잠겨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걸 지금 뭐 손절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손실 폭이 한 50% 가까이 되는데 좀 손절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 나온 뉴스가 830억 규모 뭐 현금 자산 보유 중이라고 하면서 이제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회사의 그 유동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사채를 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회사 지금 상황이 좀 안 좋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정리가 돼야지 회사가 좀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바닥 부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단기적인 바닥 부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뭐 계속 추세를 갑자기 전환시켜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월요일 날 한 번 더 한 15% 10% 정도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일단 높은데 그 정도 빠지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반등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좀 탈출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천만 다행인 부분이 그래도 선생님 이제 평단이 좀 평단은 높으시지만 비중이 조금 낮으셔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만약 반등 나오면 한 3만 원 부근 지금 보면 이중바닥으로 자리를 잡았던 가격대를 깨고 내려갔잖아요. 여기가 강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매수가까지는 못 오겠지만 한 3만 원 정도에서는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고 이 종목을 정말 오래 가져가시고 뭐 보유한 파이프라인들 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진짜 기사회생적으로 살아날 가능성 그런 가능성을 보신다 하면 뭐 계속 가져가셔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좀 기다리셔갖고 3만 원 정도까지 반등 나오는 시점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그 관리 종목이 뭐 된다고 막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네. 그렇게 될 수도 있나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바이오 특례 기업으로 이제 좀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올해까지 하면 4년 연속 적자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그렇게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지금 서울대학교 이제 벤처로 설립을 해가지고 바이오 특례로 아마 상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장 폐지까지는 뭐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높고요. 요번에 이제 그 임상하고 있는 거 3상 했던 게 이제 다시 좀 재임상을 진행 중인데 이 부분에서 좋게 나온다 하면 그때는 다시 상승 흐름으로 좀 올라가 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차트적으로 봐서는 거의 바닥까지 내려온 것 같기는 하지만 하락 추세고 아직도 여전히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는 가지지 마시고요. 일단 네. 단기적으로 반등 흐름 나온다. 그래서 기회를 준다 하면 그때쯤은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번에 얼마 전에 뭐 유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네네. 유상도 그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유상증자랑은 또 상관이 없죠. 상관없이 유상증자는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보면 그 유상증자 정정 공시가 나와 있는데요. 네. 지금 뭐 11월 3일에서 11월 4일로 이렇게 바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또 그 회사에 이제 들어온 자금이 생기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이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부분은 해소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 하면 뭐 그 호재로 그게 이제 호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하나의 악재를 벗겨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일단 하방으로 계속 내려박는 부분은 좀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이제 청약일 다가오면요.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단기적으로 시세를 조금 올려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야지 이 종목이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구나라고 상승을 하는구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유상증자의 이제 기준 가격 대비해서 시세 차익이 좀 더 많이 벌어지게 될 경우에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유상 청약 성공을 위해서도 주가를 좀 올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활용하셔가지고 탈출하신다면 아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꼭 성공 투자하시길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1-2612번 샵 0082번 지금 연결이 될 수 있고요. 전화를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DNC 미디어 36,000원에 10%예요. 네, DNC 미디어 궁금하신 거죠? 네, 네네. 저기 지금 너무 하락하고 있어서 물을 타야 되는지 몰라서요. 최근에 잘 가다가 이게 지금 꺾였잖아요.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게 이제 그 게임 퍼블리싱 계약 추진 중이고 그 웹툰 관련 주라고 해가지고 지금 많이 올랐는데요. 네. 36,000원이시면 네. 잘하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정도는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등이 나오나요? 반등이 한 번 정도는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하단 이탈하게 되면 네. 또 손절을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두셔야 되기 때문에요. 네. 네, 선생님 32,000원을 네.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네. 그리고 반등 나오면 매수 가격대에서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38,000원에 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더 아래 가격이 올까요? 36,000원 정도까지는 만약에 6,000원? 반등이 여기서 잡힌다 하면요. 네네네네. 36,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36,000원 조금 안 되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거의 뭐 손실 없이 네. 한 2, 3% 내로 손절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만 손절해야 되는데 지금 그럼 추가 매수하면 안 되겠네요? 네,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 만약에 저점을 잡고 내일부터 돌려준다고 하면 네. 단기 이중 바닥을 만들고 추세를 살짝 전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네. 종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계속 해갈 거냐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3월 중순부터 9월까지 쭉 올라왔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 장기 상승 추세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상승 흐름으로 계속 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 정도 한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종가 기준으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그러면은 선생님 지금 네, 장중에 그 네. 종가 말고 장중에 32,000원 터치하면 그냥 손절하는 거죠? 네네. 그렇게 종가 하시는 게 아니어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종가까지 네. 기다렸는데 뭐 쭉 더 밀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 종목은 위에서 이제 손실폭을 좀 줄이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위로 가든 네. 아래로 가든요. 네. 만약에 32,000원대를 이탈을 하게 된다 하면 네. 뭐 거의 26,000원까지 내려와야지 이제 좀 돌릴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네. 여기서는 반등 나올 때 정리를 하시고 아래로 네. 깨진다 하면 또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DNC 미디어 듣고 왔고요. 전화를 한 번 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애쓰시네요. 예, 그 어떤 종목 때문에 네? 골드 퍼시픽, 네네, 골드 퍼시픽. 예, 그 2,270원 주고 샀는데,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예요, 전체에서? 5%요, 5%요. 5%. 일단 뭐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 방법을 여쭤볼게요. 장기적으로 갖고 와도 되는가? 대상 포진 제약을 임상 시험하고 있다고 유튜브에 한번 나오고, 예. 4천 정도로 갈 수 있다고 나오길래, 이게 샀더니 계속 떨어지네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애쓰시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애쓰시네요. 아이고, 이걸 좀 애매한 자리에서 들어가셨는데, 예. 반등은 한 차례 정도 나올 수 있을 텐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요. 이거 지금 장기적으로 갖고 가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장기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겠다 하면, 예. 일단, 가져가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크게 장기적으로 보시니까 차트를 한번 크게 보면요. 예. 지금 2017년도까지 이제 쭉 이렇게 밀려 내려오다가 2017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약 3년간의 기간 동안
하락 예. 추세긴 하지만 바닥을 만들어 가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게. 예, 그리고 2018년도의 고점부터 이렇게 추세 저항을 그어보면 지금 이 가격대를 요번에 뚫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전 고점 2,500원대 저항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부터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1,3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요. 상승 추세로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5% 보유 중이신데요.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기업적인 부분에서는 부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전략은 뭐냐면요. 조금 더 지켜보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한 1,640원, 1,650원대 이하로 내려오면요. 예, 그때 가서 비중을 갖다가 한 10% 정도 더 늘리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 가격대에서 한 10% 정도 비중을 늘리시고요. 1,600원대에서. 그리고 시세가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와서 평균 매수 단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추가 매수하신 10%는 정리를 하시고요. 그럼 기존에 보유하신 2,270원에 5% 산 거는 평단이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조금 한번 끌고 가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저 유튜브에 나오는데 그 대상포진 제약을 임상 시험하고 있다고 이거 한번 나오더만 그 사실인가요, 그게? 네, 그게 이제 원래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조정이 나오고요. 또 바닥권에서 또 기대감에 또 상승 흐름이 나오다가 또 뉴스가 터지면 또 반짝하고 또 죽어버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뉴스 나오실 때 곧 이제 이 저항대 부근에서 첫 매수는 좀 안 좋으셨지만 다행히 그래도 비중이 작으시니까 저점에서 이렇게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 줄이시고 올라갈 땐 욕심 내지 마시고 회사가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선생님. 예, 그러니까 비중은 5% 정도만 가져가신다 생각하시고요. 추가 매수 10% 했다가 매수 평균 단가 오면 10%는 정리 그리고 5%는 한번 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골드퍼시픽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상담 잠시 뒤에 저희가 또 이어갈 테니까요. 상담 문자, 전화 계속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 34분이에요 벌써. 네. 두 종목 공개하는 날이잖아요, 월요일에는. 네. 말씀해 주셔야죠. 네, 오늘 준비한 두 종목은 예. 모트렉스와 DY 파워입니다.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앞전에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제가 주유소 코너에서 이제 자율주행 섹터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갈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보니까 더 미동하고 모트렉스가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였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모트렉스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자율주행 그리고 뭐 커넥티드카 해서 여러분들 이제 유리에 보시면 허드라고 HUD 해가지고 앞 유리에 이제 속도계라든지 내비게이션 방향이라든지 이런 이제 주행 정보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ADAS라고 해서 이제 차선을 갖다가 유지시켜주고 앞차와의 거리 뭐 이런 것들 자동으로 이제 조절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 관련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월봉 보시면요, 요번에 상승 흐름이 거의 지금 뭐 180%, 190% 가량 상승을 한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을 그럼 여기서 어떤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냐? 단기적인 반등 정도 노리는 시세를 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수익률보다 한 10% 정도 되는 수익을 좀 노려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이나 뭐 그린카 관련 종목들 지금 섹터들 흐름 보면 전체적으로 아직은 우상향 흐름으로 완전히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강한 시세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트렉스,
짧게 단기적으로 공략할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DY 파워입니다. DY 파워 오늘 좀 시세가 지금 나와버린 상황이긴 한데요. 이 종목 같은 게 이제 그 산업 차량 부품 특장 차용 이제 유압 실린더를 만드는 회사예요. 보통 이제 지게차라든지 우리 이제 공사 현장에 많이 사용되는 차량들 관련해서 이제 그런 유압 실린더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년 한 350억에서 300억 정도에 되는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고요. 올 상반기에 17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아마 올 연말에도 한 350억 정도 되는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꾸준한 회사고요. 매출 대비 실적 이렇게 따져본다 하면 지금 시가총액이 1,360억 정도인데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적정 주가는 제 생각에는 한 2만 원 이상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그거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 봐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목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 시즌이고 하기 때문에 실적 관련주로 안정적이고 우상향하는 흐름을 타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서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박스권을 돌파하는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기술적으로 이제 장기간 박스권 횡보하던 자리를 돌파하고 올려서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네. 자, 이 두 종목 말씀해 주셨고요. 두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을 편입시킬지는 지금부터 약 22분 뒤입니다. 3시 정각이 서울경제TV 이주연 검색하신 뒤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1분도 늦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늦었잖아요.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예. 깜빡해가지고 조금 늦게 올려드린 바람에 좀 난감했는데 요번에는 그러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3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늘은 알람을 맞추신 것 같아요. 직원분에게 올려달라고 예. 미리 말씀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하나만 좀 질문을 더 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신세계, 호텔신라 네네. 이런 내수 관련 종목들이 오랜만에 기지개 켜고 있어요. 특히 신세계가 5% 가까이 올라간 게 언제였는지 많은 분들이 좀 와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워낙에 덜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추위 왔고 뭐 내수 활성화 기대감도 있고 소비가 좀 풀리고 있다. 쿠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돼요? 지난주 월요일 제가 방송에 출연한 날이 그날 여행 관련 주들이 다 같이 급등을 한 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노란풍선이라든지 모두 투어, 뭐 하나 투어 다 올랐었고 신세계, 이마트, 뭐 면세점이나 이제 쇼핑 관련 주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다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지금 일주일 정도 조정기가 거치면서 조정 지금 잘 눌림을 잘 받고 오늘 시장이 저점을 지지하면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니까 강하게 지금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이런 이제 컨택트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이제 내년쯤 되면 올 연말부터 이제 백신 그리고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나온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주가는 선반영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6개월 정도 선반영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부터 해서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의 매수세가 몰린다는 것은 이상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기술적으로 봐도 바닥권 굉장히 잘 다져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상당히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 눌림 나올 때 분할로 매수해서 공략해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뭐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문자 이런 부분도 주셔도 돼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지는데요.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이주연 전문위원 한 번 더 출연합니다. 박원재 전문위원 함께하면서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